전국에 계신 이베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베슨 물리 고재근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탐스런 물리 2 59강째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하는 것은 굉장히 철학적인 부분입니다. 바로 양자 터널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일생을 살면서 안 될 것 같은 일이 봉착한다. 이것은 종교의 관념을 넘어가지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고재근 선생님의 양자 터널 효과 이 강의를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이 양자 터널 효과라는 것을 통해서 바로 아주 작은 미시 세계에서는 엄청난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개념은 간단한 겁니다. 어떤 개념이냐면 절대 우리가 보기에 불가능한 일이 바로 양자 터널 효과라는 것으로 설명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흔히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이거는 정말 기적 같은 일이야 라는 것들, 이건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이 어쩌면 바로 양자 터널 효과 같은 일일 것이다 라는 것이죠. 특별히 물리원을 공부하다 보면은 또 그런 일이 벌어지죠. 바로 어떤 일이었습니까? 빛의 속도로 가게 되면은 기적이 일어나죠. 시간 팽창이 일어나고 길이 수축이 일어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리학의 깊이 있는 세계에 빠지게 된다면 우리가 관념 속에서 오감으로 감지하지 못하는 엄청난 세계가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양자역학의 개념 정리 마지막, 오늘이 내용 정리 마지막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에는 아주 매우 짧게 소개되어 있지만은 사실은 엄청난 물리학적인 원리가 들어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오늘 우리 양자역학을 총 정리한다라는 개념으로 한번 부드럽게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학습 목표부터 한번 살펴보시고, 학습 목표라 해도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두 개 한번 잡아보고 그 다음에 개념 설명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바로 이겁니다. 우리 양자 터널 효과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양자 터널 효과를 논할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상당히 수준이 높은 것이다. 양자역학에서도 제일 마무리 단계에 있었던 거 여러분들이 기억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STM이라고 있는데 주사 터널링 현미경. 그래서 우리 광학 현미경, 전자 현미경을 뛰어넘어서 주사 터널링 현미경이라는 것까지 오늘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선생님이 양자역학을 총정리하는 차원에서 제가 미처 보여드리지 못했던 프레시 자료 있죠. 자, 그런 자료를 선생님이 준비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 선생님이 다시 한번 보여주는 그런 시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어차피 양자역학이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고등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은 양자역학을 어려운 부분까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소개하는 정도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슈레딩거 방정식을 진짜 열심히 풀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물리학과에 진학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연구할 분야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 첫 번째 양자 터널 효과. 그래서 양자 터널 효과가 어떤 개념인지 그 개념을 선생님과 함께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준비된 빔 자료를 통해서 한번 그림을 살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먼저 우리 깨끗한 화면을 통해서 한번 먼저 살펴볼까요? 자, 여러분들 그냥 오늘 수업은 정말 가볍게 들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양자 터널 효과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여기 가운데에 당구공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당구공은 절대로 말이죠, 요 언덕을 넘으려면 이 위치 에너지를 극복할 만큼 되는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운동 에너지를 갖고 있어야지만이 이게 넘을 수 있겠죠. 그런데 바로 마치 터널이 뚫린 것처럼 이 당구공이 충분한 에너지를 갖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됩니다? 넘어버린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비록 부족하죠. 그래서 절대 나는 이 산을, 이 대학을, 이 일을, 이 과목을, 이 물리를 넘을 수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바로 터널이 뚫립니다. 터널. 그래서 마치 터널을 지나가듯이 입자가 이동해버린다. 난리가 난 것이죠. 이걸 우리는 일생을 살아가면서 기적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기에는 정말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산이지만 마치 산에 구멍이 뚫리듯이
이 입자가 물질이 당구공이 지나가 버린다는 거죠. 물론 선생님이 당구공의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그런 당구공 같은 큰 입자가 아니라 양자 터널 효과라는 거. 벌써 양자란 말이 붙었기 때문에 어떤 의미를 포함하고 있을까요? 굉장히 작은 미시세계의 입자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빔 자료를 선생님이 칠판으로 가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자, 선생님이 항상 가지고 다니는 당구공. 바로 여러분들이 여기에 어떤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운동 에너지가 이 위치 에너지를 절대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에너지를 갖고 있었다. 그러면 절대 이걸 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치 터널을 통과하듯이 입자가 자기 운동 에너지가 충분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터널을 통과하듯이 입자가 지나가 버리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어떤 개념으로 설명하려고 그러냐면 여기에다가 선생님이 우리 열심히 공부했던 바로 뭐? 그렇지. 1차원의 상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1차원의 상자. 그러면 1차원의 상자에서 어떤 입자가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 에너지는 어떻게 표현이 됐습니까? 이 N은 이꼬르 그렇죠. 8m L의 제곱 그 다음에 H제곱 N의 제곱. 그런데 결국 이 에너지가 이렇게 표현되어지는데 여기 이 입자들이 어떻게 되어 있다고? 다 이렇게 특정한 에너지를 갖고 있는 양자화 되어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이 입자가 가지고 있는 또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 자, 이건 전체 에너지를 나타낸 값이고 우리가 포텐셜 에너지를 쫙 표현해 주면 우리가 이런 값들 여러분들 기억할 겁니다. 자, 선생님이 상수로 처리해 볼게요. 마이너스 K R분의 2제곱 이런 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선생님 이게 바로 포텐셜 에너지인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포텐셜 에너지가 충분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선생님 우리가 마치 이 입자가 터널을 지나가듯이 뚫고 가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이걸 우리는 뭘 한다? 양자 터널 효과. 그리고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물리학적인 접근이 아니라 철학적인 접근을 한다면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절대 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일들이 닥치거든. 양자 터널 효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언젠가 터널이 뚫려서 뚫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럼 희망을 갖고 계속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게 그냥 아무 당구공이나 아무 입자나 그냥 뻥뻥 뚫고 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 시도를 해야 돼. 계속 시도를 해. 그래서 좀 이따가 선생님이 투과 계수로 설명할 텐데 계속 시도를 합니다. 계속 시도를 하면 어느 순간 확률이 있어요. 확률이. 절대 우리 입자의 관념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 이유가 선생님을 딱 보세요. 그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 양자역학의 태동 출발할 때 드브로이의 무슨 파 이론? 물질파. 람다는 뭐분의 뭐? mv분의 h. 이거 이렇게 공부했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바로 우리가 빛과 물질의 이중성. 우리가 입자인 줄 알았는데 이 입자가 이 물질파라는 게 뭐예요? 파동성을 갖고 있다. 그래서 결국 이 양자 터널 효과도 입자의 파동성으로 설명할 수 있다라는 관점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당구공은 입자여 가지고 이렇게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충분한 에너지를 갖고 있지 않으면 절대 언덕을 넘을 수가 없어요. 그 포텐셜 에너지가 부족해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운동 에너지가 겁나게 부족할지라도 이 포텐셜 장벽이 굉장히 높은데 이 장벽을 뚫고 지나가는 일이 벌어진다. 그게 바로 이것 때문에 가능하다. 입자가 파동의 성질을 갖고 있다. 입자의 파동성을 설명해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의를 한번 내려보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보세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운동 에너지가 여기 표시되어 있습니다. 운동 에너지. 그 다음에 더 높은 포텐셜 장벽. 여기 위치 에너지 표시되어 있습니다. 포텐셜 장벽. 굉장히 높은 곳에 이 포텐셜 장벽을 뚫고 마치 터널을 지나가듯이 동글뱅이. 입자가 이동하는 현상. 입자가 이동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 입자가 이 건너편에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조금 있다가 그림자를 통해서 우리가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어요. 선생님.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입자가 가지고 있는 성질? 바로 이겁니다.
이런 일이 왜 가능하죠? 아주 미시 세계에서는 입자의 파동성, 입자가 파동의 성질을 띠고 있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보다 높은 포텐셜 장벽을 만난다면 일부는 뭐하고? 반사하고 반사에 관심 없고 투과할 수 있다는 거죠. 아하, 선생님, 양자역학의 세계에 깊숙이 들어가면 이런 우리가 말하는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지는군요. 그래서 양자 터널 효과, 선생님이 칠판에 씌우기 전에 여러분들이 한번 기억을 해보세요. 양자 터널 효과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운동 에너지보다 더 높은 포텐셜 장벽을 마치 입자가 터널을 통과하듯이 뚫고 지나가는 거. 그러면 그게 가능한 일이 어떤 이유 때문에? 입자가 가지고 있는 무슨 성? 파동성 때문에 가능한 일이야.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이거를 우리 현실의 삶 속에 적용한다면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절대 넘을 수 없는 큰 산을 발견하거든 바로 양자 터널 효과를 생각하시면서 바로 뚫을 수 있다라는, 그 대신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부딪혀야 됩니다. 뭐 해야 된다? 부딪혀야 된다. 안 된다. 물리토할 수 없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보다, EBS에 있는 선생님들보다 더 뛰어나게 물리를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계속 접근하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게 실제로 벌어지는 일인지 선생님이 증거를 대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자료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들, 우리 알파 붕괴라고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알파 붕괴. 이 알파 붕괴의 과정을 한번 보시죠. 이 알파 붕괴라는 것은 원자량이 굉장히 큰 누구예요? 우라늄 원자. 우라늄 원자가 무엇을 내요? 알파 입자를 방출. 에브리바디. 이 알파 입자가 방출됐다라는 것은 절대로 나올 수 없을 것 같은 3차원의 상자 속에 갇혀있던 알파 입자가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뭘로 바뀌었어요? 토리움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긴장 푸시고 바로 이런 거예요. 선생님이 하고 싶은 말은, 키 포인트는 바로 이겁니다. 이 알파 입자는 사실은 이 3차원의, 제가 그림을 이쁘게 그림을 한번, 이게 상자예요, 상자. 이 상자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이 3차원의 상자 속에 갇혀 있는 누가? 그렇죠. 알파 입자가 여기 있잖아요. 알파 입자 보입니까? 이 알파 입자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가 충분치도 않아요. 그런데 결국 뚫고 나왔다 그 말이죠. 뚫고 나왔다. 어떤 일이 가능하냐? 자기 그 운동 에너지는 저 포텐셜 장벽을 절대 뚫을 수가 없는데 그걸 뚫고 나왔다. 그게 바로 이게 양자 터널의 효과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아하, 선생님, 우리가 정확한 값으로 계산되어지지는 않지만 이 알파 입자가 절대로 이 핵력을 극복하고 뛰쳐나올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알파 입자가 뛰쳐나왔군요. 이런 게 바로 양자 터널 효과의 예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빔 자료 넘겨주십시오. 자, 이것을 선생님이 그래프를 통해서 한번 에너지를 가지고 분석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자, 알파 붕괴를 다시 한번 말하지만 알파 붕괴는 핵력이라는 굉장히 강력한 강력에 의해서 이 구속이 되어 있어요. 자, 우라늄 원자에 뭐 됐다? 구속되어 있다. 누가? 알파 입자가. 그러니까 절대로 요걸 바로 선생님이 보여주고 싶은 거죠. 이 상자 속에 갇혀가지고 절대 이 장벽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이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 장벽을 넘으려면 이만큼 에너지가 필요한데 절대 못 넘는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실제로 포텐셜 장벽을 넘어요. 바깥으로 나와.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거, 이게 뭐라 했어요? 확률이 존재한다. 그러면 선생님이 조금 있다가 슈레딩거 방정식을 진짜 풀어보면 여기에 존재할 확률이 있다라는 거죠. 아하, 선생님, 그게 그냥 말 좋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실제로 양자 터널 효과를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면 그게 증명이 되어집니까? 증명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핵력에 의해서 구속되어져 있는 이 알파 입자가 이걸 뛰어넘지 않고 바로 통과한다. 이게 바로 뭐다? 양자 터널 효과라는 거. 그리고 실제로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 아하, 요게 풀린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항상 이 그림을 보시면서 꿈과 희망을 여러분들이 절대 놓지 마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시면 포텐셜 장벽을 넘을 수 있습니다. 그냥 막 넘는 게 아니야. 계속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부딪히고 시도하셔야 된다는 말이죠. 자,
자, 그 다음 자료 또 한번 넘겨보심으로써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교재 305쪽에 있는 알파 입자의 붕괴를 에너지의 개념으로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림입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한번 쫙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이 그림에서 의미하고 있는 것은 이 입자가 가지고 있는 이 에너지는 얼마밖에 안 됩니까? 10메가 일렉트론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이 장벽을 넘으려면 적어도 얼마를 넘어야 돼? 25메가 일렉트론 볼트를 넘어야 돼요. 그러면 이거 넘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없단 말이야. 절대로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계속 부딪히다 보면은 넘지 않고 뚫어버려요. 남들은 넘어가는데 여러분들은 뚫어버려. 이게 바로 양자 터널 효과가 된다. 그래서 결국 이 포텐셜 장벽을 넘어가지고 바깥에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가모부가 설명한 바로 양자 터널 효과라는 것이고, 우리 탐스런 교재에서 실제로 정말 에너지의 수치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거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이 10밖에 안 됩니까? 25짜리 장벽이 보입니까? 뚫어. 계속 부딪혀. 그러면 언젠간 구멍이 뚫려서 터널을 뚫고 넘지 않고 넘어가는 일이 벌어질 거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자, 그러면은 우리 프레시 자료를 통해서 선생님이 양자 터널 효과의 응용인 이 공명투과 소자라는 이 자료가 있어가지고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프레시 자료를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실험 장치를 선생님이 먼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양자점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영어도 여러분들 충분히 읽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극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마이너스 극, 그 다음에 여기는 뭡니까? 플러스 극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영어로 표현되어 있는데 이게 갈륨 비소라는 거예요. 갈륨 비소. 자, 그 다음에 이건 뭡니까? 알루미늄 비소. 그래서 아하, 바깥에가 알루미늄이고 안에가 갈륨 비소인 요런 물질에다가 결국 가운데 양자점, 그래서 양자점이 있는 상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에너지의 레벨까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충분합니다. 여러분들 영어 실력이면 선생님보다 영어를 더 잘하기 때문에 다 해석도 됩니다. 자, 여기 전자의 에너지가 표현되어 있는데 전자의 에너지는 이 정도밖에 안 되죠. 그리고 에너지 레벨 인 퀀텀 닷, 여기 양자점의 에너지 레벨이 이렇게 표시되어 있죠. 그러면 이 전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로 절대로 여기 넘을 수 있을까 없을까? 넘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없어. 절대 넘을 수가 없어. 그런데 이게 선생님이 양자 터널 효과의 응용이라 그랬습니다. 양자 터널 효과를 바로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응용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우리는 뭐라냐면 공명투과 소자라는 건데 선생님이 이거 어렵게 또 미국에서 갖고 왔어요. 자, 그러면 긴장 푸시고 선생님이 전압을 걸어줍니다. 걸어주니까 전자의 운동이 결국 진행되어지는데 이 퀀텀 더트, 양자점은 못 넘잖아요. 왜 못 넘냐? 여기에 있는 에너지 레벨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못 넘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PD님께서 선생님 발음을 보고 굉장히 웃으시는데 발음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압을 선생님 좀 더 높여볼게요. 자, 전압을 높이니까 2.4, 2.7 뭐 쭉 올라갑니다. 선생님 이거 어제 밤새도록 PD님하고 연습했어요.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쭉 올리다 보니까 7.4, 7, 오, 기적이 일어났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선생님이 걸어주는 전압을 7.8이라는 이 전압을 주게 되니까 결국 이 넘을 수 없을 것 같던 이 양자점의 에너지 레벨이 밑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전자가 통과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아하, 물론 지금 이것은 바로 양자 터널 효과를 바로 보여주는 것은 아니고 양자 터널 효과에 응용되어 있는 소자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해를 선생님이 돕고자 이 프레시 자료를 보여드리는 건데 외부에서 걸어준 전압을 이렇게 걸어주게 되니까 바로 양자점의 에너지 레벨이 낮아지는 그런 효과가 있어가지고 결국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이런 상태에서 전자가 통과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영어로 표현되어 있는 거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공명이에요. 공명. 우리 같이 떤다는 것이 공명이죠. 그래서 공명돼 가지고 이렇게 전자가 통과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종의 여러분들이 이 그림 자료를 통해서 무엇을 확인할 수 있냐면 그렇죠. 아하,
이 양자점이라는 것은 어떤 포텐셜 장벽을 의미할 수 있고 절대 통과할 수 없었던 전자가 넘어가는 것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투과계수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절대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그 포텐셜 장벽을 계속 부딪히니까 넘을 수 있다는 거죠. 넘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뚫어버린다는 거죠. 이게 바로 양자 터널 효과의 묘미가 됩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그냥 벽 갔다가 선생님 저도 그냥 EBS 8번 스튜디오 그냥 벽 부딪혀 갖고 뚫고 가버리면 안 돼요. 그냥 지하철도 다 뚫어버리고. 그 입자가 큰 게 아니라 입자가 굉장히 작은 미시 세계에서 바로 일어나는 일이 되겠습니다. 양자역학이 미시 세계를 다루는 학문이잖아요. 자,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용어를 하나 정리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투과계수입니다. 자, 그러면 투과계수라는 거 우리가 문제 풀 때 나올 겁니다. 입자의 포텐셜 장벽에 부딪혔을 때 계속 입자가 부딪히잖아요. 당구공이 계속 부딪혀. 입자가 장벽을 투과할 확률. 그래서 이 투과할 확률이 바로 투과계수입니다. 이건 어떻게 구하냐? 나중에 대학생이 되셔서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면 이걸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해진 값만 한번 해석을 하는 수준에서 머무릅니다. 자, 보세요. 만약에 투과계수가 0.0001이다. 0.001이다. 0.001이다. 이렇게 돼 있다. 자, 그러면 이 말은 뭔 말이냐면 1000분의 1이에요. 포텐셜 장벽에 1000번 부딪혀라. 근데 우리 친구들은 안 부딪히죠. 왜냐면 선생님 이거 절대 넘을 수 없어요. 저는 지금 성적으로는 절대 천하대 갈 수가 없고 지금 성적으로는 하버드 대학교 절대 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벌써 여러분들은 안 해. 시도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고등학교 2학년부터 다시 한번 정신 상태를 가다듬고 계속 부딪혀. 몇 번 부딪혀? 1000번. 1000번 부딪히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뚫어버려요. 선생님 실제로 미시 세계에도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 입자가 미시 세계에서 절대 넘을 수 없을 것 같은데 1000번 부딪히게 되면 한 번 뚫고 지나가 버려요. 근데 막 부딪힐 때마다 막 뚫고 지나가는 게 아니야. 기적이라는 게 막 오늘도 기적, 내일도 기적 막 일어나면 그게 기적이겠어요? 한 1000번 정도. 그래서 선생님 오늘 방송 마무리 지면서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EBS 강의 하나만으로 서울대를 갔다. EBS 강의 하나만으로 하버드 대학을 갔다. 그런 학생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리고 그런 학생들이 실제로 서울의 대치동에 사는 게 아니라 어디 삽니까? 시골에 살아. 시골에 사는 애가 갔어요. 그래서 EBS에서도 매년 끝날 때마다 그 마무리 지으면서 EBS 강의 하나면 충분했어요. 공부의 강도에도 엄청나게 많잖아. 그리고 엄청난 많은 증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절대 넘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열심히 부딪히세요. 그러면 뚫고 지나가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투과계수를 해석할 적에 여러분들이 아하 0.001이야. 이 말은 1000번 부딪히면 한 번 뚫어가는 기적이 일어난다 이거죠. 10분의 1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런 건 기적이라 할 수 없죠. 1000분의 1 정도 돼야지 기적이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거 이제 이겁니다. 바로 포텐셜 장벽. 이 장벽이 얇고 높이가 뭐 해야 돼요? 낮아야죠. 그러면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투과계수가 증가한다 이거죠. 그리고 입자의 질량은 뭐 해야 돼요? 자, 여러분들 보세요. 람다는 mv분의 하예요. 그래서 입자의 질량이 작다. 입자의 질량이 작다라는 것은 파장이 어떻게 된다? 커진다. 그러면 투과계수가 커진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하, 투과계수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확률의 개념이야. 통과할 수 있는 확률이야. 그래서 0.001이다. 그러면 1000번 부딪혀라. 그러면 한 번 뚫고 지나가는 일이 벌어질 것이다. 얼마나 이득입니까? 원래는 자기가 10밖에 안 되는데 레벨이 25야. 근데 그걸 뚫고 지나가 버려. 10밖에 안 됐는데도 뚫고 지나가 버려. 그래서 우리 EBS 강의가 계속 되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EBS 강의 선생님 2010년 강의할 때 그 모토, 그 면접 시험에서 뭐라 그랬어요? EBS의 이 존재 이유가 뭐예요? EBS 강의를 왜 합니까? 바로 사교육 절감. 사교육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사교육 절감, 공교육 교환. 이게 EBS 강의 모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철학적인 개념을 가지고 바로 여러분들 공부에 임한다면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실제로 양자역학을 슈레딩거 방정식으로 풀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여러분들한테 제시하겠습니다. 바로 그게 뭐냐면
선생님 정말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양자역학 슈레딩거 방정식 풀면 그런 일이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료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겁니다. 자, 당구공 다시 한번 등장시켜서 전자가 아주 미시 세계에서 부딪히는 거예요. 자, 부딪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10메가 일렉트론밖에 안 돼. 그리고 이 포텐셜 장벽은 에너지가 25메가 일렉트론 볼트야. 절대 넘을 수 없다고 생각해. 그런데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면은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장벽에 계속 부딪히다 보면은 이 파동함수를 표현해 줬잖아요.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어가지고 파동함수를 표현해 주면 아하, 선생님 이 전자들이 파동함수 푸 사이에 제곱 이거 시켜보면 이게 뭡니까? 확률이라 그랬잖아. 보르니. 자, 그러면 연자들이 여기에 존재할 확률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결코 이 바깥에서는 확률이 제로냐? 이 그래프가 없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슈레딩거 알아요.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게 되면 결국 이쪽에도 오른쪽에도 이 바로 벽 너머에도 포텐셜 장벽 너머에도 아주 미미하지만 뭐가 있어요? 확률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확률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 그래프를 보세요. 보시면 아하, 선생님 이렇게 아하, 확률이 존재하고 있군요 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많은 증거가 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 입자가 절대 넘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실제로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어도 여기에 존재할 확률이 많겠죠. 전자가 계속 부딪힐 때. 그렇지만 이 터널을 뚫고 지나가고 있는 이 파동함수도 표현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걸 절대 여러분들이 이걸 무시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을 딱 봅니다. 자, 오늘 선생님이 서두에 말씀드렸죠. 내용은 적지만 오늘 강력한 메시지와 철학을 여러분들한테 던져줄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증거가 바로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어보니까 실제로 터널 바깥에 확률이 존재하더라 이거죠. 그 확률 방금 전에 투과 계수로도 설명했습니다. 1000번 부딪혀라. 한 번 여기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양자 터널 효과를 또 선생님이 다른 의미로 해석을 해볼 테니까 여기 있는 이 글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걸 고재근 선생님이 오늘 양자역학 총정리하면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불확정성의 원리로 본 양자 터널 효과. 아하, 불확정성 원리로 양자 터널 효과를 설명할 수 있다고요? 설명할 수 있어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 선생님이 불확정성 원리에서 이런 게 있다고 그랬어요. 델타 T, 델타 E, 이게 H다. 이게 뭐냐? 바로 시간 측정의 불확정성, 그 다음에 에너지의 불확정성 이랬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델타 T가 굉장히 짧다. 그러면 이 델타 T가 굉장히 작다. 그러면 델타 E는 엄청나게 크죠. 요게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면 우주에서 진공에서 에너지가 0이 아닌 이유라 그랬죠. 매우 짧은 시간에 엄청난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쌍생성과 쌍소멸이 일어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매우 짧은 시간 동안에 시간의 불확정성이 굉장히 작다면 에너지의 불확정성이 굉장히 큽니다. 에너지의 불확정성이 굉장히 크다는 말은 바로 에너지가 굉장히 불안정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결국 선생님이 말을 정리해가지고 한번 여기다가 써놨어요. 그래서 입자의 에너지는 매우 짧은 시간 동안에 포텐셜 장벽을 넘을 만큼의 에너지를 가질 수 있단 말이죠. 왜? 에너지의 불확정성과 시간의 불확정성의 관계. 결국 불확정성의 관계로도 설명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어서도 확률이 존재한다. 그리고 우리가 확실히 믿는, 확실히 알고 있는 결국 하이젠베르그의 불확정성의 원리에 의해서도 시간과 에너지의 불확정성 원리로도 설명할 수 있다. 그러면 이런 많은 증거를 통해서 입자였던 물론 매우 작은 전자 같은 입자였습니다. 작은 입자들이 결국 넘지 않고 뚫어버리는 양자 터널 효과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키포인트를 통해서 선생님이 정리할 적에 선생님이 무려 30분 동안 외쳤어요. 무엇을 외쳤을까요? 도전하라는 거죠. 두들겨라. 계속 두들겨라.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두들겨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한 모든 것들이 넘을 수 있다는 거죠. 안 되는 건 없어. 안 하니까 그러는 거야. 참고로 말씀드리면 요즘 법이 통과돼가지고 좋아하는 여학생이 있잖아. 그러면 3번만 말해야 돼.
계속 사귀자 그러면 그 이제 경찰에 신고하면 잡아가 버린대. 그건 빼고 공부 같은 것은 계속 해도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양자 터널 효과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양자 터널 효과를 한마디로 말해서 키포인트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런 겁니다. 양자 터널 효과라는 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운동 에너지보다 더 높은 포텐셜 장벽을 넘는 게 아니라 뚫어! 어떻게? 마치 터널을 뚫고 지나가듯이. 이게 어째서 가능한 일이라고요? 입자가 가지고 있는 파동성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요거를 확실한 증거, 불확정성 원리로도 설명해낼 수 있다. 매우 짧은 시간 동안에 포텐셜 장벽을 넘을 만큼의 충분한 에너지를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선생님이 오늘 이거 생각하려고 했는데 이거 지금 다시 말해줘야 되겠네. 여러분들, 이런 일이 우리 사회에서 우리 생활에서 일어납니까? 일어나. 그래서 선생님이 작년에 양자역학, 양자터널 처음 가르치면서 우리 이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바로 이런 거. 굉장히 무거운 이게 짐이 있는데 절대 우리 어머님은 이걸 못 들 것 같아. 근데 어머님은 여자가 아니라 어머니야. 그러니까 뭐하냐? 들어버려. 파타파타파타. 절대 이걸 제가 어떻게 들어요? 하고 여자들이 이러잖아요. 그러다가 여자분 들어버려. 그때는 여자가 어머니가 되는 거야. 아하, 선생님 그렇듯해요. 무거워서 절대 못 들 것 같고 팔이 아파 죽겠는데 어떤 일이 있을 때 갑자기 팍팍팍팍 기적이 일어나더라고요. 그게 바로 양자 터널 효과예요. 그래서 그런 숱한 애들을 보잖아. 막 뭐 그 재난이 됐는데 사람이 막 2명, 3명을 업고 막 뛰어버렸다 그러잖아. 전쟁터에 갔는데 이 자기 동료들이 둘이 누워 있는 거야. 둘이 기적적으로 들고 뛰어버렸다는 거야. 그게 바로 뭐냐? 양자 터널 효과 같은 일이죠. 절대 넘을 수 없는 것 같은 것을 뚫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양자역학 공부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철학적 사고, 사유가 풍성해집니다. 자, 그러면 또 우리가 두 번째 개념으로 한번 달려가 보도록 하죠. 자, 선생님이 두 번째로 준비한 개념이 바로 이게 바로 이런 겁니다. 주사 터널링 현미경, STM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305쪽에 주사 터널링 현미경이 있는데 주사 터널링 현미경이 어떤 건지 양자역학의 세계에 들어가서 나온 현미경이에요. 자, 그럼 먼저 굉장히 좀 생소하죠. 선생님이 판서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확인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빔 보실까요? 자, STM이라는 것의 원리.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에 그림도 나와 있는데 중요한 거 먼저 요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요 순서를 차례대로 한번 기억을 해 보시길 바래요. 자, 그러면 STM이라는 것이 주사전자 현미경이에요. 현미경인데 중요한 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탐침이라는 게 있어요. 탐침. 그래서 아주 미세한 탐침이 물체 위를 계속 스캐닝을 하는 거야. 왔다리 갔다리. 그러면 표면을 계속 스캔하는 거야. 스캔 뜨는 것처럼. 그래서 아주 이렇게 미세한 탐침이 계속 스캐닝을 합니다.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STM의 탐침과 시료 사이에다가 이 전이차를 줘가지고 전이차를 조절을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보여드렸던 거 기억나죠? 이 전이차를 조절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포텐셜 장벽을 낮춰준다. 그래서 아까 제가 프레시 자료 보여드렸던 거를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거 제가 첫 번째로 보여드렸던 공명투가 소자라는 아까 프레시 자료 있었죠. 바로 선생님이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전이차를 어떻게 한다? 조절해. 그리고 포텐셜 장벽을 낮춰버리는 거야. 신의 도움이 임한 거죠. 전이차를 조절해가지고 포텐셜 장벽을 낮춰준다 이거죠. 그러다 보면은 이 포텐셜 장벽이 낮아졌기 때문에 전자가 어디로? 시료에서 탐침으로 이동할 수 있다. 그래서 전자가 시료에서 탐침으로 건너가는구나.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자료 보여드렸죠. 8.7인가 7.8에서 굉장히 확률이 증가한다. 이제 뚫고 지나간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전자의 이동 정로는 뭐하고 관계있냐? 시료와 탐침 사이에 전자가 얼마나 이렇게 갔냐? 이거 바로 이거죠. 전자 이동 정로는 전류가 얼마나 흐르냐라는 것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하면 계속 스캐닝을 시료에 하고 있다가 전압을 이렇게 낮춰줍니다. 그러면 시료에 있는 것이 탐침 쪽으로 쫙 갑니다. 시료에 있는 것이 탐침 쪽으로 가다 보면 전류가 측정되겠죠. 그러면 바로 요 5번 탐침과 시료 사이가 가까울수록 양자 터널 효과가 일어날 확률이 커지기 때문에 탐침과 시료 사이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세워진다라는 것까지 정리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그 다음 빔자료 또 연속해서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바로 물체의 표면의 구조가 관측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대충 여러분들이 이제 아하 스캐닝을 하면서 전이차를 낮춰주고 전이차가 낮춰주니까 양자 터널 효과가 일어나가지고 결국 아하 시료에 있었던 전자가 이렇게 위로 탐침으로 이렇게 이동하게 되는구나. 그래서 탐침을 주사하는 동안 이 주사가 주사기로 주사한다 그 말이 아니에요. 스캐닝을 한다 그 말이에요. 계속 스캔을 하는 동안 전류의 세기를 일정하도록 탐침의 높이를 조절을 해가지고 결국 뭐 하려는 거냐?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조금 이따가 이제 한번 주사 터널링 현미경을 가지고 관측한 자료를 보여드릴 텐데 탐침의 높이를 조절하는데 앞전소자 같은 것을 이용하고 앞전소자에 걸린 전압을 컴퓨터에서 영상 처리를 합니다. 그러면 결국 물체의 표면 구조. 근데 그 물체가 있잖아요. 그냥 여러분들 탐스런 물리투 스캔 뜨는 게 아니라 아주 작은 미시 세계를 스캔 뜨는 거야. 철 원자를 스캔 뜨는 거야. 탄소 나노 튜브를 스캔 뜨는 거야. 그러니까 바로 양자역학의 발달은 STM 주사 터널링 현미경을 통해서 아주 작은 세계를 볼 수 있는 거. 요걸 통해서 다시 한번 서로 도와주고 있는 관계가 되겠죠. 자, 그래서 STM이라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광학 현미경이 아니야. 원자 수준의 크기를 측정할 수 있다. 그래서 주사 터널링 현미경이 얼마나 좋은 것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또 그 나라의 국력이 결정되어지겠죠. 그래서 미시 세계를 연구하는데 매우 유용하다. 왜? 원자 수준의 크기를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아하, 굉장히 정밀한 거구나. 자, 그러면 선생님이 STM의 원리에 대한 그림 하나를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깨끗한 자료 먼저 한번 보실까요? 깨끗한 자료를 먼저 보시면서 선생님이 말로 한 것을 선생님이 이렇게 그림으로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STM의 핵심이 되어지는 것은 바로 이 탐침입니다. 자, 아주 미세한 탐침이 시료에 가까이 접근을 해가지고 보세요. 시료에 가까이 접근을 해가지고 전이차를 낮춰줍니다. 그럼 전이차를 낮춰주다 보면은 터널 효과가 이제 일어나 버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시료의 표면에서 탐침 쪽으로 전자가 이동하죠. 그럼 전자가 이동하면 뭐가 됩니까? 전류가 흐르는 거죠. 그래서 아주 미세한 전류의 흐름을 측정해가지고 그것을 영상 처리로 하면 바로 이 표면이 울퉁불퉁하잖아요. 그러면 원자 단위까지 표면이 울퉁불퉁한 것을 통해서 확인해서 볼 수가 있다라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칠판을 볼까요? 바로 중요한 것은 선생님이 이렇게 주사 탐침 경로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스캐닝을 한 거, 여기서 이 스캐닝을 한 것이 결과론적으로 영상 처리가 되어서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실제로 영상 처리가 되어 있는 그림이 우리 탐스런에도 있습니다. 305쪽에 있는데 선생님이 깨끗한 그림을 또 좋은 카메라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뭐냐면요. 탄소 나노 튜브. 그래서 우리 탐스런 물리원을 공부한 친구들은 탄소 나노 튜브 그러면 이 신소재 중에서 여러분들이 갖다 붙일 만한 좋은 것들 다 갖다 붙이면 된다 그랬어요. 겁나게 좋은 거예요. 겁나게 좋은 거. 그래서 우리 탄소 나노 튜브라 그랬는데 이 탄소 나노 튜브 우리 눈으로는 절대 볼 수 없는 세계잖아. 나노니까. 나노의 세계. 그래서 우리 이 10의 마이너스 9 여기가 나노잖아요. 우리가 SI 접도로 이 나노 튜브 그래서 실제로 주사 터널링 현미경을 통해서만 볼 수 있는데 보게 되면 이렇게 벌집처럼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과자처럼 이렇게 보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키포인트로 총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어요. 오늘 수업은 어떻게 보면 양자역학의 마무리를 짓는 수업으로서 결국 이 양자 터널 효과로 가지고 마무리를 지었는데 그 양자 터널 효과가 응용되어지는 게 뭐냐? 그게 STM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STM을 보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탐침을 통해서 전이차를 낮춰줍니다. 높여줍니다. 그래서 이 전이차를 조절을 해가지고 결국 어떻게 하냐? 양자 터널 효과가 일어나게 해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 표면 전하를 분포를 관찰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정밀성을 가진다. 미시세계 관찰이 된다라는 것이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시간 동안에는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미처 보여드리지 못했던 프레시 자료, 좋은 것들 같이 한번 보면서 양자역학을 총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선생님이 확률 밀도 함수 프레시 자료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게 바로 확률 밀도 함수를 여러분들 나타내는 프레시 자료인데, 자, 왼쪽에 보면 푸사이의 제곱이라고 돼 있죠. 푸사이의 제곱. 그러니까 이거 확률 밀도 함수예요. 그래서 이 프레시 자료는 어떻게 보는 거냐? 여러분들 보세요.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는 n 이꼴 1이에요. 여기는 n 이꼴 2예요. 여기는 n 이꼴 3이죠. 그러면 이게 확률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선생님이 한번 보세요. 이거를 자, 여기 표현되어 있는 이 숫자들이 확률이에요. 선생님이 여기 끝까지 갔어요. 여기 끝까지. 그리고 여기 끝까지. 자, 그러면 전자들은 전부 여 안에 들어있겠죠? 그럼 확률이 전부 100%야. 1이야, 1. 그러면 보는 방법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선생님이 만약에 이렇게 끌어갔다 그러면 이 면적에 해당하는 확률이에요. 당연하죠. 이게 이 아래 n 이꼴 1일 때 이 확률이 1이었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때리니까 그렇죠. 0.5 정도 되잖아요. 그리고 여기도 어떨까요? 여기도 거의 0.5 되는 거예요. 반반씩 있으니까. 여기도 어때요? 0.5씩 되죠. 그런데 문제는 선생님이 이제 이렇게 해보려는 거죠. 자, 이렇게 잡고 이거를 잡아서 이렇게 가볼게요. 그러면 n 이꼴 1일 때는 바로 중심점에 있을 확률, 면적이 더 넓잖아요. 면적이 확률이니까. 이거 0.6. 그럼 여기는 0.2밖에 안 되잖아요. 그다음에 여기는 세도막, 하나, 둘, 셋. 세도막 하니까 0.3이죠.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이 아하, 전자들이 n 이꼴 1일 때는 어디에 있을 확률이 많다? 그렇지, 중앙에 있을 확률이 많다. n 이꼴 2일 때는 그렇죠, 이렇게 두 군데의 극대값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칠판 자료를 한번 볼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왕에 나와 있는 자료니까 다시 한번 살펴보자라는 거죠. 자, 선생님이 푸사이의 제곱 그러면 n 이꼴 1이에요. 자, 그 다음에 푸사이의 제곱인데 이거는 n 이꼴 2일 때예요. 자, 그 다음에 푸사이의 제곱인데 이건 n 이꼴 뭐일 때? 3일 때까지만 보여주자라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걸 선생님이 점을 찍어주고 싶은 거예요. 여기에 최대다. 그 다음에 여기에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최대다. 그 다음에 여기 발견될 확률이 최대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하, 선생님 전체로 선생님이 해버리니까 1, 1, 1 이렇게 되지만 만약에 선생님이 이걸 잡고 계속 움직인다면 어디에서 존재할 확률이 제일 큰 건가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선생님을 딱 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상자 속 입자의 파동함수. 선생님 프레스 제목을 그렇게 붙였는데 그 자료를 선생님과 함께 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 상자 속에, 그렇죠, 상자 속에 갇혀 있는 입자가 가지게 되는 이 파동함수를 표현해 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상자의 길이를 이렇게 조절을 해 볼게요. 선생님이 상자의 길이를 이렇게 조절해 버리니까 n 이꼴 1, 2, 3, 4, 5까지 이렇게 표현되잖아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상자의 길이를 이렇게 줄여 봅니다. 그래서 상자의 길이에 따라서 요 바로 이 파동함수가 표현되고 있어요. 마치 우리 정상파 배웠던 것처럼 표현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두 번째 그림을 보여주면서 이 1차원 상자 속에 갇혀 있는 입자의 파동함수에 관한 거 그리고 에너지에 관한 거 그거 보여주면서 확인을 해드리겠습니다만은 한번 여기 한번 볼까요? 자, 이제 선생님이 중요한 거 이 자료에서 우리가 굉장히 많이 했던 식 하나 여러분들 기억나야 돼. 바로 식을 쓰고 싶은 생각이 막 들어야 돼. 이 n은 그렇죠, 8m L제곱 H제곱 N제곱이야. 그래서 중요한 거 선생님이 방금 전에 프레시 자료를 갖고 뭘 조정한 거예요? 그렇죠, 요 상자의 길이를 조절했잖아. 상자의 길이. 그래서 상자의 길이를 조절하니까 바로 L제곱만 선생님이 가지고 조절을 한 거예요. 그래서 N제곱 H제곱 8m이 다 상수로 처리되기 때문에 요 에너지와 L 값의 관계가 나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하, 선생님 방금 전에 프레시 자료로 조정한 것이 상자의 길이를 이렇게 조절하셨구나. 그래서 상자의 길이를 조절했다는 것은 L 값을 조절했다는 것이니까 에너지 레벨 값이 어떻게 된지를 확인할 수 있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선생님을 보세요. 이제 세 번째로 또 추가로 보여드릴 것은 1차원 상자에 갇힌 입자의 에너지 값. 방금 전에 했던 그거 있죠? 그런데 변수가 하나 더 있어요. 그 변수를 가지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그림은 선생님이 방금 전에 보여줬던 거하고 비슷하죠? 그렇지만 차이가 있는 것은 선생님 박스의 길이만 조절할 줄 알았는데요. 여기 입자의 질량도 조절할 수가 있는데요. 라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아하 변수를 2개 주신다더니 바로 길이와 그리고 뭐 입자의 질량이다 라는 거죠. 자, 그러면 선생님이 질량을 증가시켰다. 그리고 질량을 감소시켰다. 한번 에너지 레벨 값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상자의 길이를 조절한 것은 아까 했죠. 상자의 길이가 길어졌다. 그 다음에 상자의 길이가 줄어들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다시 한번 이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칠판을 통해서 판서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쫓아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문제를 풀다 보면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 어려운 문제 풀었을 때 2에는 8m L의 제곱 H제곱, N제곱 이런 식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변수를 지금 뭐로 줬어요? 상자의 길이 L과 그리고 질량 M 요 2개 값을 이렇게 줬죠. 그래서 결국 M이 커진다, L이 커진다 그러면 EN은 작아지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파악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실제로 선생님이 여기에다가 2는 이꼬르 1 이렇게 써놨고 2는 이꼬르 2 써놨는데 앞으로는 2는 이꼴 2라고 안 써요. 왜냐하면 문제 풀 때 여러분들이 그렇죠. 4, 2, 1 그래서 바닥 상태의 에너지의 4배다 이렇게 쓰죠. 왜? 바로 n제곱이 되기 때문에. 두 번째 있는 것은 2의 제곱하니까 4가 될 거 아니에요. 4. 그래서 아하 선생님 바닥 상태에 있는 것에 4.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3, 2, 1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바닥 상태에 있는 것에 9배. 왜? 제곱이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 것은 바닥 상태에 있는 것에 16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마우스로 클릭한 거, 이 그림이 의미가 되어지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이거 2는 이꼴 1일 때, 2는 이꼴 2일 때, 2는 이꼴 3일 때, 2는 이꼴 4일 때 문제를 빨리 풀려면 4, 9, 16, 25라는 에너지 차이 값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선생님을 딱 봅니다. 중요한 거, 자 선생님을 딱 봅니다. 이제 프레시 자료 제가 몇 개 더 보여드렸잖아요. 중요한 건 우리가 양자역학의 세계는 굉장히 심오하고 넓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여러분들한테 제시하고 싶은 것은 바로 양자역학을 소개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공부를 했는지 잘 기억해 보세요. 우리 광전효과 공부했어요. 그 광전효과라는 거 여러분들 빛을 받으면 입자가 튀어나온다. 그럼 우리가 알고 있었던 빛이 무엇이었다? 빛이 입자였다라는 파동이었다는 생각이 아니라 입자였다는 생각으로 갑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뭐야? 또 드브로이 물질파가 나왔어요. 그게 바로 뭐였는데요? 입자인 줄 알았는데 파동이더라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이젠베르그의 불확정성의 원리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뭐가 나왔어요? 슈레딩거 방정식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결국 수소 원자를 갖고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스펙트럼 부분도 해결하고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양자 터널 효과까지 왔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기까지 배운 것이 물리2 개정교육과정의 양자역학의 범위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제 양자역학의 이제 마지막 단원인 터널 효과에 관계된 문제를 풀고 그다음에 대단원 종합평가 2번 하면 물리2도 이제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까지 양자역학에 관계된 마지막 문제 양자 터널 효과 여러분들이 직접 풀어보시고 선생님을 기쁜 마음으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EBS 물리 고재근 선생님입니다.